네,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우리 아이들 이제 좋은 수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나에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원아웃 세미나는 리스닝 스테이지 활용 노하우를 준비한 덕으로 학원 그리고 원아웃 교육 파트너 최희진 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리스닝 스테이지 활용 성장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원장님도 이제 리스닝 교재 가지고 수업하실 거예요. 근데 리스닝 수업이 좀 다 비슷하잖아요. 아이들이 보통 이제 뭐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하고, 뭐 이렇게 딕테이션까지 가거나 하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듣기만 하고, 이제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문제 풀이해서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말하는 것까지 좀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리스닝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리스닝 교재를 하다 보면은, 네,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아이들 실력이 쌓고 있나? 아, 이게 좀 듣고만 끝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좀 훈련으로 가져갈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원어랑 같이 사용을 해서 아이들이 그냥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트레이닝까지, 소리 트레이닝과 말하는 거 트레이닝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짜서,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리스닝을 아이들이 할 때 보통은 그냥 흘려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흘려 듣는 소리를 좀 정확하게 입력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말하기까지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리스닝 교재들이 보면은 그 다이얼로그가 또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원어에서도 듣고 말하는 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또 녹음도 하고 그래서 자기 걸로 체화할 수 있도록 리스닝 교재도 똑같이 다른 교재들처럼 자기 걸로 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닝 교재 같은 경우에는 힘은 빼지만 좀 남는 것은 많이 할 수 있는, 많이 만들 수 있는 수업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고 끌고 가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반복 녹음으로 훈련을 해서 실력을 쌓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스닝 교재를 하다 보면 뭔가 선생님이 내가 뭔가를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또 훈련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저만 그런가요? 저만 약간 리스닝 교재 할 때 약간 이렇게 좀 죄책감 들면서 할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너무 틀어주고만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 있는데, 그 안에서도 계속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설명을 해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아이들이 트레이닝을 하고 자기 걸로 체화가 되면 분명히 이제 말하기까지 연결이 되고 아이들 실력이 향상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 리스닝 스테이지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초등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 영어, 그 다음에 학교 영어에 대한 내용이 균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길이와 속도가 단계적으로 조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계를 어떤 학생들이 쓰면 되는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교재만으로 부족한 무한 반복이 우리 원어원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체화할 수 있도록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텍스트북, 우리 교재는요. 정말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원어원은 이 일을 요리하는 최고의 도구죠. 그래서 교재는 좋은 재료, 그리고 원어원은 훈련을 완성시키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들 리스닝 교재 혹시 언제 사용하시나요? 네, 원장님 이렇게 한번 이제 채팅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침이지만 바쁜 아침이지만 같이 또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인사이트도 얻고 또 좋은 수업을 위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리스닝 교재 같은 경우는 영어 2, 3년 차에 한 권, 3, 4년 차 한 권, 5, 6년 차 한 권. 이 정도는 좀 무조건 들어가게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제 다른 교재에 힘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항상 모든 교재를 막 강강강강 하면서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강약 조절을 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원장님. 중학 시험 대비.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중학 시험 대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강강 수업을 할 때도 있지만 강약 조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약으로 이제 그 부교재로 리스닝 교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에서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해야 될 거, 그 해야 될 게 많은 교재 외에 또 다른 쪽으로 채워줘야 할 때는 그때 리스닝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을 때 그때도 저는 리스닝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이 뭔가 배워야 할 게 많잖아요. 그때는 좀 리스닝 교재를 하시면서 좀 여유를 가지시라고 그때 넣어드릴 때 있고요. 대신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리스닝 교재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연습하고 트레이닝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계속 배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 중등 그 듣기 평가 준비해야 될 때 사용을 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예비 중등 학생들이 고등 실력까지 만들려고 할 때, 그 다음에 그때 또 리스닝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아이들 하다 보면은 원장님들이 이제 잘 가르치시면 당연히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한 2학년 때 것까지는 그 리스닝 실력이 나와요. 근데 그 이상 안 나오는 경우에는 리스닝 교재로 활용을 해서 좀 고등 실력까지 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2년차 때 리스닝 스테이지 스타터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3년차로 넘어갔을 때 그냥 리스닝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 교재. 그 다음이 그냥 리스닝 스테이지 플러스 그 다음에 저는 예비 중등에서 이제 듣기 평가 시험을 좀 준비를 한다. 그랬을 때는 1316 리스닝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닝 스테이지 좀 메인 교재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그 meeting new people. 그래서 how do you spell your name? 그래서 우리가 그 책에서 교과서에서 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practice 스테이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인 스테이지 1, 2,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테이지 1, 2, 3에 대한 부분을 딕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메인 스테이지 1을 하고 나면은 바로 워크북으로 가서 딕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딕테이션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너네가 헷갈렸을 수 있어. 근데 이 부분 딕테이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웜업 테스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워크북을 보시면 이렇게 단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관련 단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딕테이션이 메인 스테이지 1, 2, 3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오늘 수업에서 메인 스테이지 1이 나갔어요. 그러면 1을 듣고선 이제 딕테이션을 채우고요. 요거를 녹음을 해오는 게 숙제예요. 자, 그 다음 메인 스테이지 2가 나갔어요. 그럼 메인 스테이지 2를 듣고 이제 채점을 하고 딕테이션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또 메인 스테이지 1, 2까지 녹음해 오는 게 숙제예요. 자, 그 다음에 메인 스테이지 3가 나갔어요. 그럼 당연히 얘도 딕테이션까지 하고 그 다음번에는 1, 2, 3까지 녹음해 오는 게 숙제겠죠. 저는 이제 리스닝 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주 1회를 나가요. 그래도 녹음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녹음 과제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뒤에서 원아워 과제 세팅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요. 그것도 이제 매일매일 과제를 할 수 있게끔 한 번에 세팅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원아워에서 어디서 이제 교재를 또 찾아볼 수 있는지 원장님도 아마 이제 원마켓은 많이 보셨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원마켓에서 찾으시는 방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네, 제가 하고 네, 우리 여기 원마켓이 있죠. 그래서 원마켓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닝 스테이지 교재는요. Build and Grow, Any Build and Grow에 여기 보시면 리스닝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터 레벨이 초등 저학년. 그 다음에 이제 리스닝 스테이지 그냥 1, 2, 3가 좀 중간. 그 다음에 이제 리스닝, 그러니까 고학년이 됐을 때는 원장님 그냥 리스닝 스테이지 플러스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는 1316 리스닝. 그래서 그 리스닝 스테이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어학적으로 가르치시는 원장님이시다. 그러면 플러스가 맞고요. 아이들이 이제 내신 준비를 시켜줄 거다라고 하시면 1316 리스닝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책을 공유를 받겠죠?
책 공유받기 누르신 다음에 책 확인하러 가기 하시면 이렇게 책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수업을 내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과제 내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저는 과제를 낼 때 리스닝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엄청 계획적으로 내지는 않아요. 얘를 그냥 책 과제 내기로 해서 한 번에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 학원 지금 아이들 하는 캘린더거든요. 그럼 리스닝 스테이지가 다 1번에 쫙 깔려 있죠. 그 이유는 제가 한 번에 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달치 커리큘럼을 이제 한 번에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장님들이 조절하실 때 매일매일 하는 걸로 내셔도 되고 저는 보통 이거를 월수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과제를 월수금으로 내고 있고 얘는 이제 원에 와서 왔을 때마다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제 내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스닝 스테이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도 이 책 과제 내기라는 거를 사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자주 활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에 과제를 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문제 내기는 안 합니다. 왜냐면 문제는 저랑 수업 시간에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안 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누른 다음에 단어는 해석 고르기랑 단어 써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리스닝 교재에 있는 단어들은 막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필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저는 해석 고르기랑 단어 써보기를 같이 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 써보기를 내줍니다. 빈칸 써보기 하.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온라인에서도 딕테이션을 한번 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빙은 상으로 내줍니다. 더빙을 상으로 내주면 아이들이 소리만 듣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회 듣기는 무조건 설정을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는 건드리는 건 없고요. 단어에서 해석 고르기, 단어 써보기, 그다음 빈칸 써보기에서 그다음 더빙상 1회 듣기까지 설정을 해서 내줍니다. 네, 원장님들 이렇게 내줬을 때는요, 저희 2월부터 내주는 걸로 가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캘린더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쨌든 한 유닛에 스테이지 1, 2, 3가 있었잖아요. 그럼 스테이지 1, 2, 3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단어는 그 유닛별 그냥 단어만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 5개, 문장 6개,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쓰는 거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말하는 거 하는 것까지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은 요거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아까 그 딕테이션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상으로 내주셔도 됩니다. 저는 하루 내지만, 다른 과제들이 있어서 하루 내지만, 쓰는 것도 상,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상, 이렇게 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다 세팅을 하면은 거의 이제 2달치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고요. 저처럼 그냥 월수금에만 아이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5월 달까지 거의 이제 3개월 분량, 4개월 분량이죠. 예, 커리큘럼이 한 번에 세팅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들한테 줄 거고요. 네,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닝 스테이지에 들어왔고요. 아까 제가 과제를 낸 그거 과제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캘린더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 학생이 한번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원어워 학생으로 접속이 바로 가능하죠, 원장님들. 그래서 저는 비밀번호는 그냥 다 통일해서 아이들한테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예전에 냈던 거고 1일 보시면 여기 리스닝 스테이지가 있죠. 리스닝 스테이지 여기서 과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닝 얘는 단어만 나오는 거예요, 원장님들. 저는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단어 공부만 하는 유닛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써보기 하는 거면은 아까 8개에 대한 단어. 그래서 그 단어 학습을 해야지만 그 다음 이제 수요일로 가면은 요 쓰는 과제랑 그 다음에 빈칸 써보기 하랑 더빙 상이 나오죠. 그래서 빈칸 써보기. Good morning, Amy.
그래서 이제 뭐 Good morning, Amy. 막 잠시만요, 원장님들. 소리 공유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뭐 Good morning, Amy. 그러면은 이제 Amy를 쳐야겠죠? Good morning, Jack. Good morning, Jack. 그럼 morning 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단어 공부했던 것들이 다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이거 이 정도는 좀 더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상으로 넣으시면 돼요. 써보기 상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더빙은 무조건 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리스닝 교재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따라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 녹음으로 들어갔을 때 Good morning, Amy. Good morning, Amy. Good morning, Amy. 하고 나면은 이렇게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점수가 나왔을 때는 초록색 이상, 그 80점 이상 꼭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원어워를 활용을 하시면 한 번에 이제 직관적으로 아이들한테 과제도 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빈칸 써보기를 하면서 스펠링에 관련한 부분도 늘고요. 그 다음에 듣고 말하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워크북을 한 다음에는 스테이지 1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녹음, 2를 했으면 1, 2 녹음, 3를 했으면 1, 2, 3 녹음까지.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계속 녹음을 해서 아이들이 자기 걸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시스템이 무한 반복, 무한 반복돼서 내 걸로 만들자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제 나가는 방법까지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전 책 과제 내기를 리스닝에서는 시키고 있고, 이거를 막 너무 촘촘하게 보고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내서 계속 아이들이 반복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리스닝 교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 한 번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얘가 좀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을 시킵니다. 똑같은 과제를 그 다음 연속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빈칸 채우기 하, 그 다음에 더빙은 상으로 내주고 있고요. 원장님들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중도 해도 되고 상도 해도 된다. 그럼 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100% 정도 아이들이 안 보고 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AI 더빙 같은 경우에는 상으로 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학원에 이제 영어 수업 설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웜업으로 앞에 영어 동요와 소리 영어,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과제 체크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동요랑 소리 영어 같은 경우에도 원어워로 틀어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 교재가 나가고요. 저는 이제 원서나 ELT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양약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강약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메인 교재에서 이제 강을 놓고 수업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때 아웃풋으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원서를 읽고 그거에 대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를 리스닝 스테이지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1차 시로 끝낼 때도 있고요. 2차 시로 진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에 1회 정도만 리스닝 교재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늘어나면은 뭐 2회도 할 때도 있지만 주 3회 수업에서 전부 다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티칭과 코칭 수업이 결합된 수업이기 때문에 코칭 클래스에 가서는 아까 거기 안에 들어있던 원어와 과제들 있죠? 그래서 그 과제들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 1대1 맞춤 피드백을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칭 클래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코칭 클래스와 앞에 있는 웜업이라든지 이 부분은 다 원아워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메인 교재에서 제가 아마 잉글리시 싱싱이나 이런 거 세미나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수업 플로우가 있어요. 그거대로 하시면 그것도 이제 원아워를 활용을 해서 수업 때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원어워로 그러면 이렇게 듣기를 했고 리스닝 교재를 했을 때 어떤 훈련 결과가 나오느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요번에 넬트 시험을 봤던 거거든요. 혹시 잘 보이실까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26일, 그래서 6학년 친구고요. 친구는 지금 듣기가 3학년 수준으로 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4%가 나오고 있는데 넬트 시험이 이제 저희는 2월 달에 전국 단위 시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 1%를 준비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6학년인데요. 이제 1월 24일 날 받고 이 친구도 듣기는 중학교 3학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준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상위 8%.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원어워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1월 26일 6학년이고요. 이 친구도 상위 5%, 그리고 듣기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6학년이고, 이 친구는 이제 8월 달에 제가 시험 봤던 거 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상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학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했을 때 중학교 2학년 이상 수준의 리스닝 실력을 만들 수 있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각자의 목표치를 다 정해줘요. 그래서 저랑 이제 좀 면담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가 이 정도 나왔고 지금 이 정도 점수니까 우리가 선생님이랑 지금 이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하면 몇 퍼센트까지는 만들 수 있어? 라고 좀 목표를 많이 정해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친구들은 다 상위 1%를 좀 목표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원어워 사용 시 저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원어워 그 캘린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그 부분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이죠. 아이들이 숙제를 했고 안 했고가 직관적으로 보이고 저는 그 달력을 항상 안 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걸 캡처해서 어머니께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면 학원에서도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숙제 안 했냐, 뭐 안 했냐라는 말이 저희 학원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원어를 할 때 지금처럼 녹음하는 과제들이 많잖아요. 더빙을 하고 듣고 그다음 그대로 따라하는 게 많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 학부모님들의 신뢰도 함께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어워로 좀 과제를 많이 내주는 편입니다. 과제를 내줘서 그 과제를 다 완성할 수 있고 모든 달력이 초록색으로 뜰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들, 성공적인 원 운영을 위한 원어워 커리큘럼이 있죠. 그래서 원어워에서 저는 정말 되게 좋은 기능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과제를 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효율적이었는지 그게 잘 모르겠다. 그런 커리큘럼을 받아보시면 이 커리큘럼대로 어떤 학원에서는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으로 아이들한테 성과가 났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보시고 그렇게 똑같이 또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조용하지만 활기찬 교실이라는 거를 모토로 좀 수업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조용하지만 활기차다는 건 조용히 해야 할 일을 해요. 선생님을 찾지 않고 자기 스케줄, 그 캘린더에 들어간 대로 스케줄대로 하면서요. 활기차다는 의미는 자기 거를 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활기찬 교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이 움직이고 말하고 반복하고 훈련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들, 일단은 후기는 남기지 않으셔도, 만약 후기를 남기지 않으셔도 오늘 참여하신 원장님들께는 리스닝 스테이지 원아웃 커리큘럼이 다 나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공유 가능한 PPT 장표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후기 쓰실 때 또 부담될 때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세미나를 다 듣고 나면은,
들을 당시에는 아, 그랬었지? 라고 했는데 금방 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후기를 남기실 때 그거를 아, 내가 오늘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때 아, 이런 내용을 우리 학원에도 우리 학원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이거를 적용해 보고 싶다 하는 내용들을 또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들 우리 리스닝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그냥 듣고 그다음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게끔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 시스템에서 계속 반복하게 되면 아이들이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또 계속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들, 오늘 제가 준비한 세미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세미나가 원장님들 학원의 리스닝 수업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Q&A로 넘어가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신 거 읽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 원장님이 리스닝 따로 다루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느 일정 점수 이상 이제 아이들이 중등 듣기 평가라든지 이제 좀 고등까지 준비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리스닝 교재를 지금 효정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스피킹이랑 겸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피킹 교재를 쓰는 것보다는 리스닝 교재를 쓰면서 스피킹까지 같이 다루는 수업을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럼 리스닝 커리를 매일 넣지 않냐고 승란 원장님 물어봐 주셨는데요. 매일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제는 저는 월수금을 넣고 있고요. 매일 과제는 넣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 1회에서 2회 정도 커리큘럼으로 넣고 있습니다. 네. 3, 4학년에 한 권, 5, 6학년에 한 권. 네. 그때쯤부터 한 권, 이제 두 권, 이렇게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수업에 굉장히 강으로 이렇게 제 힘을 쏟아야 된다. 그랬을 때 좀 더 리스닝 교재를 넣는 편이에요. 아니면 아까처럼 고등까지 실력을 올려야 된다. 할 때 6학년 아이들한테 리스닝 교재를 넣고 있습니다. 네. 유경 원장님, 녹음 과제를 원아워에 세팅해서 한다는 얘기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원아워에서 세팅해서 녹음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단톡에서 계속 누적 반복으로 녹음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승남 원장님, 녹음 숙제 제출은 원아워에서 과제로 제출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카톡으로 따로 받는 녹음 숙제도 있습니다. 현지 원장님, 중3 수준이면 EAT 교재는 저희 리딩 튜터 3까지 끝났어요. 리딩 튜터 3까지 끝났습니다. 학원에서는 저는 노트북을 놓고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넬트는 5, 6학년이 보고 있어요. 넬트는 5, 6학년 친구들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 세팅 말고 수업 때 플로우 1번. 어, 수업 1, 수업 플로우. 요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승란 원장님? 네. 저는 일단은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준비한 부분의 수업 설계는 요 웜업이랑 그다음 메인 교재, 부교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한다는 말씀은 전체를 한 번 돌고 더 돌게 된다는, 네. 만약에 원장님, 원아워에서 저는 리스닝 교재를 뭐 주 1회 한다고 하면 얘가 훨씬 더 과제보다 길게 끝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교재는 안 끝났는데 그 원아워 과제는 끝났어요. 그랬으면은 똑같은 과제를 다시 한번 내줍니다. 교재가 끝날 때까지. 요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과제는 월수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수업 태플로우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수업 태플로우? 네. 수업 태플로우가, 네. 그 부분은 저한테 승강 원장님 따로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리스닝 교재 아마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고민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원어원에서 과제와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같이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수업했을 때 아이들이 결과물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워 숙제는 코칭 시간에 합니다. 네. 코칭 시간에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코칭 시간에 그 과제를 다 못하면 그 과제는 숙제입니다. 리스닝 교재로 스피킹을 어떻게 수업하시나요? 아이들이 외워서 말하는 걸까요? 외워서 말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근데 원어워에서 상으로 놓으면 아이들이 듣고 그 다음에 영어가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걸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랬을 때 그게 스피킹까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요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그 원마켓에 유튜브라는 섹션이 있어요. 그 유튜브 섹션에 들어가시면 동요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들, 궁금한 거 혹시 더 있으시면은, 제가 한, 4분 정도만 더 받고, 세미나는 오늘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장님들 특강 중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리스닝 원서. 어, 지혜 원장님, 저희는 원서는 원서대로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이제 저희 세팅된 거에서 그냥 따로 읽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과제 세팅한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저희는 이 정도 과제가 나갑니다. 이 정도 과제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영어 도서를 읽는 것도 따로 나가고 있어요. 저희는 아이들한테 과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지만 너희 실력이 는다라는 거를 주기적으로 마인드셋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셋이 돼 있는 친구들은 이 정도 숙제는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단어까지 외워야, 맞아요, 원장님. 우리 아이들 단어까지 외워야 되고 숙제가 많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너네가 이렇게 해야지만 실력이 늘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는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내주는 거야. 라고 저는 옆에서 달콤한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뮤지컬이나 영어 도서관도 원어에 있나요? 네, 원장님. 그 원마켓에 가시면 원서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승나 원장님 뮤지컬이라고 치시면 뮤지컬 섹션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현지 원장님 강의 도움 되셨다니 너무 기쁩니다. 네. 원장님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원장님들은 먼저 이렇게 나가보셔도 괜찮고요. 퇴장하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은 물어봐 주시면은 저도 마지막까지 질문하신 거 답변 드리고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분까지 기다려보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 원장님들 제가 궁금한 거 없이 잘 풀어드렸다 생각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연 원장님 감사합니다. 경임 원장님 감사합니다. 1학년도 원어 잘 쓰나요? 자파이나 스펠치기 같은 거요? 네, 1학년 친구들은요, 저는 파닉스 수업할 때부터 우리 CBC 단어 있잖아요. bad, bad. 얘네는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타자 치는 거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CBC 단어가 나갈 때부터 아이들 스펠링으로 해서요, 타자 치는 거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네, 이인 원장님, 감사해요. 네, 세지 원장님, 숙제를 안 하면 경고가 나갑니다. 네, 경고가 나가고요. 저는 좀 관대한 선생님이라서 경고가 5번이 쌓이면, 그러니까 5번째예요. 그럼 그때는 어머님들께 말씀드려요. 오늘 수업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낸다고요. 그래서 5개가 쌓이면 그날은 그냥 숙제 이제 안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경고가 3개가 쌓였을 때는 그런 것들이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 3개가 받으면 아이들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어요. 5, 6학년들은 수업 때 동요나 잉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혜 원장님 감사합니다. 어, 네,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숙제 안 한 아이들 거를 한번 세진 원장님 보여드리면 저희는
보여드릴 수 있을 모르겠어요. 어, 네, 저희 학원에서는 요렇게 시스템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출석,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누적 원서, 그동안 읽었던 것들, 그 다음 경고. 그럼 경고가 이렇게 3회. 디스커버리 해석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안 해왔다. 그러면은 경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요 반은 좀 남자친구들이 많은 반이어서 좀 안 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또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한 반에 한 명 정도가 조금 과제하는데 힘들어 하고요. 나머지는 되게 잘 해오는 편입니다.